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수격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편인투시까지 했죠. 인수가 관 볼 때, 살 볼 때, 그 다음에 식신 볼 때, 상관 볼 때,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약간 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없으면 편인투식인데 이렇게 우리 사주가 이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. 이렇게 편관이 있을 수 있어요. 사주에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이렇게 인수격인데 식과 살을 볼 때가 있어요. 예, 이 사주 되게 좋은 사주예요. 인용살식이라고 합니다. 인용살식. 그러니까 인수는 살과 식을 용신으로 쓴다. 그러니까 상신으로 쓴다. 그 용은 인수가 용신이고 얘네를 쓴다는 쓸 용자를 말합니다. 다시 인용살식. 그러니까 인수가 왕인 인수가 신하인 식신과 칠사를 잘 쓴다. 이런 얘기죠.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임상이나 지인들이나 뭐 친구나 가족에 뭐 거의 1000명도 넘게 봤는데 인용살식 사주가 또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. 당연히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 좋은 사주가 인용살식 사주가 좋게 된 거를 정말 딱 한두 명 봤어요. 예, 되게 잘 구성되기 힘들어요. 예. 이게 이제 좋은 사주가 되려면요. 이게 지금 좋아요. 그러니까 식신이 제사를 해야 돼요. 식신 제살. 이 칠살이 제화돼야 그러니까 극제가 되어야지 이 인용살식은 성격 사주입니다.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. 이렇게 멀잖아요, 지금. 예, 멀고 여기 뭐 만약에 이렇게 인수가 투출했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이런 경우는 조금 이 식신이 얘를 제살하기에는 좀 약간 중간에 좀 장애물이 있죠. 예. 물론 이 인수는 용신이니까 자기를 이 식신을 극하지 않겠지만 여기 인수도 넘어가야 되고 일간도 넘어가야 되고 그쵸? 조금 멀죠. 하긴 합니다. 제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보다는 덜하다는 거죠. 그래서 까다로워요. 예. 그래서 인용살식은 이 살이 제압되어 있으면 엄청 귀격 사주입니다. 그러니까 장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. 식신, 그러니까 인수격이 식신으로 내 이 강한 일간도 설계를 시켜주면서 동시에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니까 이 식신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.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동시에. 예, 설기도 하고 제살도 하고. 이 식신이 아주 중요한 거죠. 여기서. 근데 만약에 이제 편인격인데 뭐 그렇다고 쳐요. 편인투식의 살을 보면 좋다. 그 얘기인데 만약에 대세운에서 이건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어요. 정인이 오잖아요. 정인. 편인격인데 정인이 대세운에서 올 수 있잖아요. 그쵸? 자, 편인격인데 정인이 오면요. 얘는 용신이 아니에요. 완전 다른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그래서 배터리가 잠시만요. 배터리가 없네. 자, 그래서 얘 똑같은 인수가 아니고 편인이 왕이에요. 이 사주에서는 편인이 왕이고 정인은 뭐 그냥 왕 흉내는 떨거지예요. 떨거지. 그래서 이 인수가 얘를 바로 죽입니다. 식신을.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. 중요한 차이. 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. 왕은 자기 신하를 안 죽인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얘는 왕이 아니고 왕의 가면을 쓴 떨거지기 때문에 이 식신을 바로 죽여버려요. 신하를. 내 신하가 아니니까. 자, 그러면은 갑자기 이 편관이 살아나요. 칠살이 살아나서 그러면 또 아까 인수 용살의 조건을 또 다 맞춰야지
이게 사주가 좋아지는데 그때 이제 성격 사주가 되는데 구응이 된다고 하죠. 우리는 이제 뭐 그런데 이게 인수용살은 조건이 까다로웠잖아요. 아까 보면은 그쵸? 일간이 매우 약해야 되고 인수도 약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. 그러니까 그거 맞추기 힘들다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대세운이 중요하다. 근데 만약에 뭐 똑같은 편인이 오면요. 편인격에 편인이 또 올 수 있잖아요. 정인 다음에 편인이 오겠죠. 대세운에서. 이러면은 좀 나아요. 얘는 이제 왕이 외출 나갔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왕은 왕인 거예요. 얘도. 예. 이 왕이 와서 내 신하가 일을 잘하고 있네? 하고 얘를 안 죽여요. 당연히. 예, 식신을 냅둡니다. 그냥. 그 차이가 있다. 그래서 인용살식. 인수가 살과 식을 보는 경우는 귀격이다. 이 경우는요,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. 또 이 경우는 일간이 강하던 말던 인수가 강하던 말던 신경 안 씁니다. 어떤 경우에도 귀격이에요. 예, 그래서 그거는 잘 알아두시면 얘만 잘 제살되면 돼요. 신인 그 인용살식은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사주가 뭐냐면은, 이게 아까 대운세운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, 편인격인데 정인이 투출한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 있고, 막 지지에도 인수가 많고, 막 이럴 수 있어요. 예를 들면. 자, 이렇게 편인격인데 정인이 투출했거나, 정인격인데 편인이 투출했거나, 뭐 인수가 많거나, 막 이러면은요, 인수 혼잡이거든요. 인수 혼잡. 네. 이런 거는 인수 혼잡이 아니에요.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정편이 있으면요. 이거는 혼잡으로 안 봅니다. 격국은. 자, 일단 이렇게 투출을 해서 월지랑 비교해서 혼잡인 경우는 그러니까 격국은 혼잡인 경우는 많다고 봅니다. 많다고. 예, 혼잡 자체가 많은 거예요. 인수가. 재성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렇게 인수 혼잡이 될 경우에는 이 혼잡을 해결해 주는 십신이 있으면 귀격이에요. 좋은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뭐 여기 이런 사주인데 여기 다 인수고 막 비견이고 뭐 막 이렇게 있다. 그러면은 이 사주는 합격이에요. 인수를 잘 못 써요. 이런 거죠. 공부만 하는 거예요. 쓸데없는 공부. 하나도 그게 건설적이나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않는 그런 사주인 거죠. 그런 공부고. 근데 이제 어느 하나를 들이파야 뭔가를 이루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요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요거 얘기하면 여기로 가고 저거 얘기하면 저기로 가고 약간 팔랑귀 스타일.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. 설기가 안 되면 이제 힘든 사주예요. 여기다가 일간까지 강하면 더 힘들죠. 그렇죠? 이런 인수 태과한 사주들은요. 이 인수를 좀 청하게 해주면 좋아져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? 식상이 있으면 좋겠죠. 당연히. 예. 설기가 되면 좋겠죠? 예. 근데 이거는 잘 힘을 못 써요. 이 경우에는. 왜인지 아세요?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. 자, 얘는 왕인데 얘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. 격은 왕인데 얘는 왕 떨거지라고 그랬잖아요. 왕의 가면을 쓴. 얘는 요 신하를 바로 죽입니다. 인수가 정인이 이 식신을 극해요. 상관도 극하고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. 원래는 신하였으니까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요 정인이 있거나 이렇게 정인운이 오면 바로 자기를 죽이니까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가 혼잡된 인다의 경우는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요 별로 힘을 못 써요.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. 재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인혼식재, 뭐 인수용재, 인수가 재를 봤다.
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격이 재성의 귀신이거든요. 원래는 인수격은 제가 귀신이에요. 이렇게 되면요, 그냥 그 선비가 돈을 보고 돈의 유혹을 당하는 거잖아요. 예. 귀신인데 이렇게 인수가 복잡하고 막 혼잡돼 있고 많고 막 이러면은 그땐 재성이 상신이 돼요. 신하가 됩니다. 식신생제에서 더 이 인수를 맑게 해주죠.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하가 계속 성격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긴 힘들어요. 왕한테. 그때그때 대세운에 따라 아니면 이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역할이 바뀝니다. 인수격의 재성은 그런 경우죠. 인수가 깨끗하고 청하게 있을 때는 재성은 오면 안 좋고, 인수가 너무 많을 때는 재성이 오히려 와야 좋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인용식제, 뭐 임다용제, 인수봉제,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부기할 수 있는데 조건이 또 까다로워요. 이렇게 인수격의 재를 보면 좋은데 조건이 붙어요. 항상 우리는 좋은 걸 얻으려면 그 대가를 좀 치러야 돼요. 이런 인수용제격이 좋으려면요, 이 재가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. 재가 가벼워야 되고 인수가 되게 강해야 돼요. 그래야 이 재가 그 인수를 솎아내는 거, 컨트롤하고 좀 눌러주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어요. 인수가 되게 약한데 왕이 막 되게 쭈구리한 왕인데 저기 멀리서 막 무서운 재성들이 오면 그냥 인수는 죽어요. 그러니까 인수도 일단 왕도 튼튼하고 다만 왕이 좀 너무 팔랑귀고 좀 비대하고 뭔가 좀 생각이 많고 그러면 이제 이 재성이 와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는 거죠. 자,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. 되게 중요해요. 가벼운 재이어야만 한다. 재성이 막 이렇게 인수가 복잡해서 재성을 불렀는데 재가 막 너무 강해. 뿌리도 막 많고 너무 강하잖아요. 자, 이러면은 합격이에요. 왜냐하면 식신생제에서 이미 이 재가 약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뿌리도 있고 막 재운이 막 또 오고 이러면은 인수격은 합격됩니다. 그때는. 그러니까 균형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으면서 어려워요. 그런 특징이 있다.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네요.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요. 자, 인수격인데 여기 이렇게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다.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? 아무리 인수격이라도 관리를 너무 당하는 거죠. 관살 혼잡이잖아요. 이 경우에는 하나를 극하든지 없애주면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국에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이 중에 하나 극할 거잖아요. 식신이 정관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정관을 먼저 극하겠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식신이 정관 극해서 살 하나 남기면 인수용살격 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. 아무리 관살혼잡 중에서 정관이라도 좋으니까 뭐 하나 죽여야 청해지는 거 맞아요. 사실 우리가 합살유관, 뭐 합관유관, 유살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봤잖아요. 뭐 거살유관 뭐 다 좋아요. 좋은데 그래도 요 편관을 제사라는 게 아까 정관을
재관을 하는 것보다는 더 성격 사주가 되겠죠.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그 인수격이 좋을 때가 하나 있어요. 언제냐면은 비견이 있을 때입니다. 비견. 겁재도 괜찮아요. 네. 왜 좋을까요? 안 그래도 인수가 있으면 일간이 비대해진다면서요. 근데 왜 비견이 좋은 건가요?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언제 좋냐면요. 이거 재성 기구신이 올 때, 귀신이 올 때 인수 이 비겁이 큰 역할을 합니다. 우리 왜 그랬잖아요. 좀 전에도 인수격은 제가 귀신이라고. 제극인 되면 그냥 꽝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나 겁재가 요 재성을 극하잖아요. 비극재, 탈재. 재성은 비견한테 꼼짝을 못해요. 그래서 요 재성이 이 왕인 인수를 극하는 걸 막아줍니다. 좋죠. 자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대세운이 와서 그걸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올해 나쁜지 뭐 어떤지를 알려면은 원국을 알아야 되고 원국을 잘 알려면 요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붙어 있는 뭐 이제 산식을 알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. 미적분 방정식을 알려면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풀이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고 풀이를 잘 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죠. 그죠? 이런 거예요.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비유 들을 수 있어요.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워요. 뭐 그쵸? justice 뭐 단어의 뜻을 막 외워요. 근데 문법을 모르면 그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해석을 할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지금 격국은 약간 문법 같은 거예요. 영어로 치면 그래마 같은 거예요. 네. 물론 우리가 이제 눈치가 되게 빠르거나 이쪽으로 좀 약간 촉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요, 그런 문법 없이도 단어만 알아도 대략 뜻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잘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. 네, 그런 사람들이 저도 부럽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되려면 그게 사실 중요해요. 네, 중요한데 그걸 되게 잘 하려면 그래도 문법을 좀 알면 기초 문법을 알면 뭐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런 걸 알면 좀 낫잖아요. 그래도 네,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. 자, 인수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